늦은 오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명수는 조용히 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다. 퇴직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 축하도 작별도 어정쩡했던 퇴직식 이후로 그는 아무 약속 없는 하루들을 반복 중이었다. 손에는 할인마트에서 산 캔맥주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익숙하게 동네 코인 노래방을 향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지나치는 허름한 가게일지 몰라도 명수에겐 퇴직 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노래도 대화도 술도 부담 없는 그곳에서만은 그의 나이를 묻는 이가 없었다. 노래방 입구에는 1곡 500원이라는 글씨가 바랜 채로 붙어 있었고 간판 조명은 깜빡거리고 있었다. 명수는 익숙하게 자동문을 밀고 들어섰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늘 그렇듯 셀프였다. 기계 앞에서 동전을 넣고 빈 방을 찾던 명수는 문이 반쯤 열린 4번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노래가 들려왔다. 여성의 목소리, 담담하고 허스키한 톤이 오래된 발라드의 가사를 붙잡고 있었다.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음색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마이크를 들고 서서 노래를 마무리하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정희 씨? 그녀도 명수를 알아봤다. 잠시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시간이 끊어진 것처럼 오직 노래의 여운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정희! 30년 전 형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형이 떠난 이후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던 사람.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애써 잊은 줄 알았던 얼굴이었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문 앞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예전보다 머리가 짧아졌고 눈가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녀다운 얼굴이었다. 명수 씨, 오랜만이에요. 명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다. 맥주캔이 찰랑 소리를 냈다. 노래방 안 싸구려 리모컨 불빛이 깜빡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주 서 있었다. 말하지 못한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손짓했다. 들어와요. 마침 한 곡 더 하려던 참이었어요. 명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4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코인 노래방 특유의 답답한 공간. 한쪽 벽에는 오래된 폼블럭이 삐뚤게 붙어 있었고 음향은 조금씩 삐끗거렸지만 이 작은 방이 이제 둘만의 과거를 마주하는 무대가 되었다. 정희는 먼저 자리로 돌아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다. 명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손짓으로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만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색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자주 와요? 네, 가끔요.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길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거죠? 네, 뭐 오래됐어요. 다시 짧은 정적. 정희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곡을 넘기다 곧 노래 한 곡을 선택했다. 아이 노래 기억나요? 예전에 형이 술 마시면 꼭 부르던 거. 화면에 뜬 곡명은 옛사랑, 조용필.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하죠. 형이 부르면 항상 고음 파트 못 넘겨서 나한테 넘겼는데 그 말에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웃음이 공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다. 정희는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고음 맡을게요. 명수는 마이크를 받아들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반주가 시작됐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엔 어색하게 부딪혔다. 그러다 서서히 맞춰졌다. 화음은 조심스럽고 호흡은 약간씩 엇갈렸지만 그 안엔 30년 전부터 이어진 묵은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대 나를 눈물 짓게 해. 정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또 조용히 떨렸다. 명수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노래 너머로, 시간 너머로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명수 역시 손에 쥔 마이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상하죠.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30년 만에 만나서 첫 말이 노래라니. 명수는 피식 웃었다. 우리 사이에 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정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옛날과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조금은 슬퍼 보였다. 그 방 안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말없이 편안한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세월이 가른 거리만큼 노래가 다시 좁혀주고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렸다. 가늘고 끈질기게. 전곳쯤 코인 노래방 문이 열렸고 명수가 들어섰다. 우산을 접고 천천히 물기를 털며 안으로 들어오는 그를 보고 정희는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비 오니까 딱히 갈 데도 없고요. 명수가 웃으며 말하자 정희도 가볍게 웃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둘 다 이상할 만큼 말수가 느는 날이었다. 노래도 덜 불렀다. 노래보다 말이 더 필요했던 날. 기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형 이야기까지. 명수는 처음으로 정희 앞에서 형에 대해 길게 말했다. 어릴 때 형을 어떻게 따랐는지, 형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멋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정희는 묵묵히 들었다. 가끔은 같이 웃었고, 가끔은 시선을 피했다. 형은 늘 다 가졌던 사람이었죠. 성격도 외모도 운도. 형수가 형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땐 너무 당연했어요. 명수가 천천히 말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래 생각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명수 씨, 사실은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형이 죽고 나서 몇 번 당신을 떠올렸어요. 명수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신이 절 피하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형 장례식 때도 제가 말 걸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했죠. 그땐 그냥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명수는 작게 대답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맞아요. 근데 가끔은 그런 예의가 사람을 더 멀게 만들어요.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솔직히 말할까요? 그땐 저도 헷갈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손가락을 꼬며 말을 이어갔다. 형이랑 살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바쁜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형이 아닌 당신을 볼 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끔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형이 떠난 다음에도. 명수는 손에 쥐고 있던 물티슈를 괜히 꺼내며 시선을 피했다. 정희의 말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늦었고 너무 정확했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말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후회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마주치는 게 더 이상했거든요. 한동안 아무 노래도 울리지 않았다. 그날 노래방 4번 방엔 노래 대신 고백만이 흘렀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이젠 절대 없을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조용히 떠올라 그 좁은 공간에 잔잔히 머물렀다. 며칠 후 다시 비가 내렸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굵고 더 무거운 비였다. 명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는 게 오히려 마음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축축하게 젖은 어깨 위로 물방울이 흘렀고 구두 속엔 물이 찼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코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안은 비에 씻긴 듯 고요했다. 익숙한 자동문 소리가 나고 명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늘 가는 4번 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희의 모습도 없었다. 그는 괜히 카운터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선풍기 소리만이 무심하게 공간을 돌고 있었다. 명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하나씩 기계에 넣으며 조작 버튼을 눌렀다. 선곡 리스트를 넘기다가 멈췄다. 늘 정희가 불렀던 그 노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예약했다. 반주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가 어설프게 깨어났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는 첫 소절을 넘어가며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불렀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다. 그리고 익숙한 향기와 함께 정희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아 있었고 두 눈은 고요하게 명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수는 놀라 노래를 멈추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봤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노래는 계속 흘렀다. 명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를 이어갔다.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노래가 끝나고도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그냥 가지 말까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올까봐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됐네요. 명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다. 형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정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이름 나도 이젠 안 붙잡고 살아요. 그냥 정희로 살고 싶어졌어요. 당신 앞에선 더. 명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정희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엔 쏟아지는 비와 같은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의 모니터 화면에는 다음 곡을 고르라는 안내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명수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다른 노래 하나를 골랐다. 같이 부를래요? 정희는 살짝 숨을 고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저음할게요. 노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지나간 감정과 현재의 정적이 얇게 교차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희와 명수는 더 자주 마주쳤다. 어떤 날은 정희가 먼저 노래방에 와 있었다. 어떤 날은 명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 한 캔을 내밀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둘 중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기억이나 요즘 들은 꿈 이야기, 혹은 그냥 서로의 하루를 조심스레 꺼내 보았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고 변화는 작고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정희는 이제 웃을 때 눈을 더 길게 감았고 명수는 그녀 앞에서 손을 덜 움켜쥐었다. 노래방의 네모난 작은 공간은 어느새 둘만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4번 방이 비어 있었다. 익숙한 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도 그녀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가 없는 4번 방은 어쩐지 다른 공간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명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마치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그녀의 흔적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희였다. 짧은 메시지 하나. 오늘은 못 가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혹시 다음엔 저녁 먹고 같이 노래 부를래요? 명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마치 아직 믿기지 않는 듯. 하지만 이내 천천히 웃음이 번졌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얼마 전까지 비로 새던 노래방 천장은 이제 물기가 말라 있었고 어둡던 조명도 새로 갈았는지 밝게 빛났다. 명수는 마이크를 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좋죠? 같이 먹고 같이 부르고 같이 늙어가면 더 좋고.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 공간은 따뜻했다. 노래방 기계가 자동으로 선곡 화면을 넘겼고 한 곡이 저절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 정희가 처음 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명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따라 불렀다. 노래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이제서야 시작된 진짜 무언가라는 것을